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 목요 특강 시간입니다. 뭐 여름철 지내면서 입맛이 깔깔할 때 뭐 시원한 차 한 잔 드시면 좋잖아요. 네. 뭐 요새 오미자차도 있고 매실차도 있고 요즘은 또 식초 드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차처럼.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부지런한 주부들은 이런 것들을 다 집에서 담가 드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어렵지 않다면서요. 이렇게 재놓고 뭐 좀 넣고 문제는 오래 묵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우러나도록 발효되도록 그 기다린다는 인내심들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발효 음식이 이렇게 좋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양가가 더 높아지기도 할 거고 좀 낮아지기도 할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들려주실 분을 예. 모셨는데요. 10년 더 젊게 살고 싶으시죠? 네. 음식만으로 10년 더 젊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의 장판식 교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10년 젊게 살고 계신 건가요?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저는 그렇게 뭐 살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남들이 생각과 마음이 인정해줘야 중요하니까요. 되니까요. 네. 건강해 보이세요. 예,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예. 네. 한 명은 대학원 졸업반이고 한 명은 대학 3학년입니다. 지금 젊어 그러면 보이신다라는 예, 그렇죠. 말씀을 네. 장가를 뭐 그렇다 해가지고 빨리 간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갔고 애도 정상적으로 놓았습니다. 네, 충분히 젊어 보이십니다. 네, 아주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식품생명공학과니까 이제 식품, 음식을 예. 섭취함으로써 우리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게 할까 늘 그런 걸 연구하시죠? 뭐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식품 속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학문 분야에도 그 중에서도 이제 효소 그리고 또 지방질 관련된 효소를 저는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사람들한테 뭐 때때로 뭐 혹은 항상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죠. 그래서 뭐 그럴 때마다 대답도 해드리고 한데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제 말은 잘 듣질 않습니다. 남의 말은 아주 잘 듣는 것 같아요. 특히 TV나 방송 같은 데서 남이 이야기하면 참 신뢰를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더 기분 나쁜 것은 면전에서는 자존심 세우는 것처럼 잘 안 들었고 이러다가 돌아서서 보면은 집사람이 다음날 많이 바뀌어 있고 식단도 결국은 제 말을 뒤에서는 살짝 뺏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은 교수님 말씀을 잘 들을 준비가 돼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렇겠죠, 그죠? 저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관심 있게 듣는 소식은 어느 나라에 장수 마을이 있다더라. 예. 그 마을에는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는다더라. 예. 이런 소식에 귀가 솔깃하거든요. 예, 네. 그렇죠. 우리 장수촌 이러면은 특별히 뭐 여러 가지 역학 조사를 또 해봅니다. 도대체가 저 마을 사람들은 왜 저렇게 오래 사시는 건가? 뭐 보면은 쭉 살펴보죠. 그런 것을 우리 역학 조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대충 통계 나온 게 역시 식품하고 관련이 많이 되죠. 그래서 뭐 발효식품이라든지 유기농 식품, 신선한 과일, 채소 혹은 물 상당히 많은 양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잘 먹고 있다, 혹은 잘 드시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발효식품이라는 게 상당히 그 중심축에 있는데 그 발효식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그 속에 있는 효소라는 물질이 역시 주인공이 돼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는 어떤 현상인데 그 현상을 유발시키는 효소라는 물질이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또 가령 우리 옛날에 에스키모인들 보면은 그 해양 동물을 많이 드신단 말이에요. 잘 이렇게 포획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동물류니까 지방질도 있고 이럴 텐데도 심장 질환은 훨씬 낮아요. 웬고하니 살펴봤더만은 지방 중에서도 불포화 지방이라는 놈을 많이 섭취하더라. 그래서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들 이야기를 하죠. 아니 교수님께서 방송 시작 전에 떨리신다고 하더니 말씀을 정말 잘하시네요. 지금 제가 네.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떨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네. 떠는 거 잘 안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일어서서도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10년 더 젊게 사는 식습관 네. 교수님으로부터 들어볼까요?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일단 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더 기분 좋은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지식 수준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효소라든지 불포화 지방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용어도 다 이해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호응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집이 사실 집사람 모두에 좀 아쉽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희 집 보면은 그 귀곡 산장이라고 우리 집 안방을 아이들이 말을 막 붙입니다. 그 사실 대학 교수님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풍족하게는 먹고 살 만큼은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 때 그 장만했던 가구 옷장 특히 옷장이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이 문을 열 때마다 예 무슨 소리 삐걱삐걱 소리가 나 좀 창피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안방은 우리 집 안방은 귀곡 산장이다. 여름철에 그래서 애가 겁이 나가지고 밤에 자다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삐걱삐걱 소리 날 때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뭐 기름칠을 한다든지 이거 윤활유 칠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칠하는 게 윤활유입니다. 윤활유. 그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로 윤활유를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무릎 연골 조직 있죠. 그 연골 조직이 없으면은 윤활 작용 안 해주면은 금방 무릎이 상하고 아주 힘들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휘발유만 있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기계 잘 돌아가라고 윤활유를 칠해줘야만이 50km군 60km군 가는 것이죠. 그런 식의 우리 물리적인 어떤 윤활유 필요해요.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속에서는 그런 연골작용, 물리적인 그런 거 말고도 화학적으로 몸속에 여러 가지 대사작용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원활하게 일으키는 뭔가 요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효소가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게 윤활유 작용을 좀 누가 하느냐. 한데 소화효소, 아니 좀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있는데 효소들하고 그다음에 불포화 지방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효소 같은 경우는 우리 화학적으로 내부에서 뭔가 어떤 물질이 들어왔으면은 이거 잘 소화 흡수를 시켜가지고 에너지원들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힘이 나서 원활하게 뭐 돌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뭔가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게끔 또 어떤 외부 침입균이 있으면 좀 잘 견디게끔 뭐 그래야지 생명이 원활하게 살아갈 거다 이거죠. 그렇게 하다가 또 소화를 못 시키는 물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체외로 배설이 되겠죠. 그런 건 찌꺼기 물질들은 또 제대로 잘 나가게끔 뭔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불포화 지방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효소부터 좀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효소라 그러면은 제가 좀 나가서 좀 말씀드리죠. 효소 그러면은 여러분들 좀 이야기는 들어봤죠, 그죠? 발효 이야기 또 들어봤을 것 같아요. 혹시 발효하고 효소하고 좀 구분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좀 많이 아는 사람이 한번 해보세요. 예, 발효하고 효소는 엄연히 다릅니다. 예, 구분은 꼭 해야 되는데 발효하고 부패는 사실은 화학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어떤 물질이 변해가는 현상을 우리는 발효 혹은 부패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변해서 최종 물질이 사람 몸에 이로우면 그 과정을 발효라고 그러고 이롭지 않고 해로운 경우는 부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소라든지 시간에 따라 가지고 좀 변해질 수 있어요. 이 개념은. 그런데 이런 발효나 부패를 일어나게끔 해주는 그 어떤 물질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작용하는 거. 그 물질이 효소라는 것입니다. 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자신 있게 할 걸 그랬네요. 네. 아주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남이 이렇게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볼까요? 효소라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생물 시간에. 그렇죠? 네네. 그 효소라는 건 종류 혹시 뭐 이야기 뭐 좀 들어본 건 없습니까? 아, 효소도 종류가 여러 개인가요? 아, 뭐 수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수만 가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몸 속에서는 어떤 물질이
막 분해돼 가지고 에너지도 만들어내고 어떤 경우는 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합성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다 촉매하는 것. 아주 원활하게 반응이 일어나도록 생체 내 대사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촉매하는 생체 내에 존재하는 촉매. 그것을 우리는 효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밀라제 뭐 이런 거 효소예요? 아밀라제,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뭐 우리 요즘 키위 가지고 어떤 고기 이렇게 부드럽게 제거하죠. 물러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키위 속에 액티닌이라고 좀 어려운 용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소들이 과연 자기의 뭐 역할을 뭐 분명히 많이 할 거다 이거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이 효소 덩어리가 사실 우리가 아주 많이 접하고 있는데 소화제란 말이죠. 소화제, 그렇죠? 소화제는 소화효소 덩어리입니다.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 지방 분해하는 효소, 이 세 가지의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분해해서 소화한다는 말이 분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막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어떤 물질을 조그만 단위로 잘게 쪼개서 흡수를 잘 시키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소화 효소가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 외에도 또 다른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 효소들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방송국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차가 종류가 여럿 있죠. 뭐 자가용도 타셨을 거고 버스도 타시고 그죠? 지하철 많이 이용하시죠. 근데 오시면서 그냥 막 그냥 오셨죠. 뭐 손잡이 같은 거 뭐 흔들리니까 손잡이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지하철 의자에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얼른 앉아야죠. 빈자리 나면은. 제 같으면 안 앉습니다. 손잡이도 잘 안 잡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손잡이에 얼마나 균이 많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지하철에 그 좌석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오늘 경우에 동전 있죠, 동전. 동전 막 그저 여러분들 돈이라 그러면 막 되게 좋아하시죠? 전 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만졌는지 어떻게 아세요? 균이 정말 제일 많아요. 그런데도 멀쩡하게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손에 효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도 효소가 묻어 있습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외부 침입균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런 역할도 합니다. 이러니까 효소가 없이는 오래 못 살겠죠. 생명력하고 관계가 있죠. 오늘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죠. 예. 또 있습니다. 김치 담글 때 옛날에 저 어머님 생각이 나는데 지금 뭐 병원에 계시지만은 뭐 연세 드셔서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에 어머님께서 김치 담가 주시던 그 손맛이 있습니다. 요즘 비닐 장갑 끼고 뭐 다 하죠. 그러면은 손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손에 있는 효소를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 퀴즈인데 혹시 이거 뭐 맞추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썰렁할 수도 있는데 내려갈 때는 완행인데 올라올 때는 급행. 혹시 뭔지 아세요? 시간 없으니까. 혹시 김재현 아나운서 아세요? 뭐 오늘 계속 뭘 안다 그랬는데 내려갈 때는 뭐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건 아니겠고. 예, 올라올 때는 급행. 콧물입니다. 콧물. 네. 예, 우리 어렸을 때 네. 아직까지도 안 웃으시는 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느끼죠, 그죠? 근데 특히 감기 걸리면 콧물 쭉쭉 흐르잖아요. 근데 감기 말기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렇게 막 끈적끈적한 그걸 또 빨아먹잖아요. 콧물 속에도 효소가 있습니다. 외부 침입균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라이소자임으로 해서 균을 녹여버리고 분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기에 어떤 균이 막 이렇게 들어왔다가 콧물 속에 있는 그 효소에서 분해돼 가지고 그 감기 그 균의 시체가 있는 것이 바로 누런 콧물입니다. 그 막바지에 다시 들이키면 다시 감기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외부 침입균을 없앨 수 있는 그런 효소다 이겁니다. 이래도 효소가 안 중요합니까? 이런 식의 여러 다양한 효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뿐만 또 아니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대사작용이 일어나다 보면은 찌꺼기 물질들이 또 외부에도 생기지만 몸 안에도 많이 생겨요. 그런 물질들을 제거해주는 효소도 있습니다. SOD 효소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장수하는 비결이 거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효소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이런 효소들을 우리가 계속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이런 효소들을 그러면은 과연 어디에 맞느냐? 그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뭐 드셔야 되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 SOD 효소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만은 그런 것은 노폐물 제거하는 효소인데 어디에 사실 좀 많냐면은 어린 보리 잎에 좀 많아요. 우리 옛날에 좀 못 사는 시절에 보릿고개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아마도 그래서 거기서 아마 유래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어린 보리 잎에 보면은 이렇게 노폐물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효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실험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된다면은 아마도 오래 사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널리 우리 보면은 곡물류, 우리 쌀, 보리, 현미 이런 데도 다 그래서 소화효소가 또 많기로 유명합니다. 거기는 전분이 많아요. 탄수화물이 많아요. 그래서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또 뭐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도 물론 있지만,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소를 좀 활용을 하고자 할 때는 원래는 효소는 단백질이 자기 정체인데 열에 좀 약합니다.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열을 하지 않고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효소를 활용을 하시려면. 그래서 생식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령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효소를 활용을 역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소가 이제 분해를 못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 이야기냐면은 우리 현미라든지 보리밥 이런 경우에 에너지원으로도 활용하지만은 그 껍질에 뭐가 많냐면 섬유소들이 좀 많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몸속에서는 그것을 분해하는 효소는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그걸 분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분해를 못한다 해서 그게 뭐 나쁜 것이냐? 사실은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화가 그만큼 안 되고 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빠져나갈 때 그런 식이섬유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 노폐물들도 흡착을 잘 해가지고 부피는 커지고 그래서 배변장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 배변장을 원활하는 게 노화를 막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효소 우리 몸에는 그런 효소가 없어서 오히려 이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 양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또 그런 섬유소 성분을 잘 분해한 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풀이라든지 심하게는 종이를 분해하는 효소도 양의 경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 그런 동물들은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먹어서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자연이 그렇게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람도 좀 그런 효소가 좀 나온다면 풀이라든지 잔디라든지 뜯어먹을 수만 있다면 자기 한 입, 나 한 입 이러면서 도시락 싸갈 필요 없이 데이트할 때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신경질 나면 종이 뜯어가지고 확 먹기도 하고 그럼 배부르고 말이죠. 근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살찔 수 있으니까 아주 오묘하게 아마 신께서는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곡물류 속에도 있지만 그 외에도 과일이나 채소류에도 많습니다. 아주 많죠. 우리 음식점 가서 보면은 파인애플이 같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 있죠. 고기 드실 때 고기 분해해주는 효소가 파인애플 속에 많습니다. 브로멜라인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좀 더 고급 음식점 가면 요즘 나오는 모르겠는데 크리카 파파야라고 있습니다. 열대과일. 거기에는 파파인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드시게 되면은 고기를 쉽게 소화시켜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그런 효소들이 있죠. 키위도 마찬가지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효소,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 또 물론 전분 분해하는 효소도 같이 있지만 배의 경우에는 이렇게 과일이나 채소에도 굉장히 많은 효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리한 효소도 또 있어요. 가령 사과 깎으면 어찌 됩니까? 갈변되죠. 예, 갈색으로 변하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르죠.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효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산화 효소입니다. 사과의 냄새 나는 성분들을 산화시키는 효소입니다. PPO 엔자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효소들이 있어서 갈색 물질로 이렇게 중합체를 만들어줘 가지고 몸에는 뭐 아주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이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산소를 소모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과 갈변은 그럼 좀 막는 게 사실 필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효소 작용을 못하게, 효소는 열에 약하다 그랬죠. 사과를 살짝 데쳐 드시면 됩니다. 좀 따뜻하게 드시면 돼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산소를 막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살짝 물막을 입힌다든지, 혹은 뭐 설탕물에 좀 이렇게 담가낸다든지, 뭐 이렇게 해도 좋죠. 뭐 안 그러면 또 산화시키는 효소이기 때문에 철 성분이 문제가 되니까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칼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로 된 칼을 쓰기도 한답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불리한 요소는 좀 활동을 못하게 막아줄 필요도 있습니다. 김치 막 오랫동안 발효되면은 이렇게 물러지죠. 그것도 효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불리한 효소죠. 펙틴 분해하는 효소라 그러는데 김치 물르게 하는 김치 연화 효소라 그럽니다. 그 효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 좀 아삭아삭한 김치 드시고 싶죠?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치 담그실 때 한번 살짝 데쳤다가 담그시면은 좋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물론 이제 다른 성분도 같이 좀 넣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칼슘 성분하고 그러면 이제 딱딱해지는데 어쨌든 그걸 살짝 데칠 때 처음에는 물러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주 오랫동안 갑니다. 이런 불리한 효소들은 좀 막을 필요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유 그러면 완전 식품으로 유명하죠. 영양 성분도 아주 많이 들어있지만 효소도 아주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어린 보리잎에 많다고 이야기했던 SOD 효소 있었죠, 그죠? 노폐물 제거하는 효소.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유가 우리는 많이 못 먹는 단점이 있습니다. 동양인들은. 뭐 어떻게 되죠? 우유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 설사하죠. 왜 설사하는 거죠? 그거는 효소랑 관계는 있습니다. 우유 속에 있는 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당은 혹이 2개 붙어 있는 것인데 그 유당은 대장에 들어가면 설사를 유발시키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좀 분해를 시켜버리면 돼요. 분해시키는 효소가 있으면 됩니다.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 때 만 4세까지는 유당 분해하는 효소가 동양인은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퇴화가 됩니다. 아쉽게도. 또 백인들만 그렇고 흑인들은 또 동양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유를 많이 못 먹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뭐 조금씩 좀 뭐 양을 늘려가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그건 사실 사람의 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람의 대장 속에 사는 대장균이 그 효소를 잘 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의 힘을 빌어서 좀 적응을 시켜가면서 조금씩 하면 조금 양은 늘릴 수는 있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는 그런 어릴 때부터 그런데 유당 분해한 효소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유당 불내증 환자라 그러는데 어린 아이 때 그러면 뭐 어떻게 밥을 먹일 수도 없고 참 힘들죠. 그런 경우에 그걸 치료하는 어떤 효소를 이렇게 미세 캡슐로 만들어가지고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방에서는. 그래서 이런 효소들을 잘 활용하면은 약으로도 많이 쓰고 생명하고 직결이 될 수가 있죠. 이런 각종 효소들이 많은데 우리 발효식품 속에는 또 많기로 유명하죠. 김치, 된장, 간장 그런 속에 당연히 뭐 항암 효소도 있고 항암 펩타이드를 만드는 그런 효소도 있고 말이죠. 또 발효식품 그러면 청국장 유명하죠. 바실라스 나토라는 나토균이 이제 하는 것인데 그 청국장 발효를 시키면은 나오는 효소 중에 중요한 혈전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전 분해하는 효소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만큼 혈액에 응고되는 걸 막으니까 심장 관련된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가 효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가열 처리를 안 하고 드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생적으로 안전하다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효소들 과연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올렸던 것들 좀 요약을 해본다면
하나 또 추천하고 싶은 것은 어린 새싹, 신선한 새싹이 많아요. 또 종자, 씨앗 이런데. 왜냐하면 그만큼 크기가 작다는 소리는 그 속에 곧 어른으로 되기 위한, 성체로 되기 위한 각종 효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농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드시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음식은 잘 선택을 해, 식품은 잘 선택했는데 이걸 효소를 낭비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게 물 말아 먹는 것. 그러면은 소화 효소가 그만큼 희석이 돼버리죠. 위액도 그렇고 소장액도 그렇고 췌액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침도 당연히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희석시키는 역할은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또 우리 좀 어려운 이야기, 우리 몸속에 사실 이제 이제 이렇게 알칼리 상태로 유지되는 게 상당히 좋은데 소화에서는 그게 희석이 돼버려 가지고 소화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빨리 드시는 거. 뭐 식사를 하시는데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좀 여유 있게.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방금 시간에 쫓겨서 지금 말하고 있지만 여유 있게 식사를 하실 때 좀 주고받으면서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손자 손녀들 제대로 소화 안 되고 병나고 하면 씹어서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할머니의 침 속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시켜서 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좀 침의 효능을 무시하지 마세요. 침 속에 있는 효소들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습니다. 자장면 드실 때 누구는 물 많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도 효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에 이거 젓가락에 묻었던 효소가 전분이 많잖아요. 거기에 면 속에. 그걸 분해해서 전분이 큰 단위의 물질인데 소 단위로 잘라주면은 물에 녹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고이게 돼요. 일전에 저희들이 실험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소화효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효소 힘이 강한 사람들은 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지저분하게 드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겠지만,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천천히 많이 씹어서 드시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짜게 드시는 것. 이것도 좀 피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짜게 드시면은 물론 다른 어떤 요인 때문에도 그렇지만 소화 효소한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한 효소들을 변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각종 효소들 능력을 활동하는 그 능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보면은 좀 연세가 드신다든지 그러면 이 각종 효소들의 양도 줄어들고 그 힘도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보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막 공부 제대로 안 되는데 자기 하기 싫은 거 하지 마세요. 좋은 거 하세요. 좋은 거 언제나 즐기면서 그렇게 해야지. 스트레스 받는 게 제일 나쁘거든요. 효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별히 효소를 많이 들어주시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실생활에 우리 조상님들이 쭉 해왔던 효소를 잘 활용하는 어떤 뭐 그런 예는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요즘 여름철에 뭘 많이 드십니까? 곧 이제 마치고 나면 점심 드셔야 되잖아요. 점심으로 뭐 간간히 뭘 드십니까? 밥만 드시지 마세요. 또 물론 냉면 드시죠. 냉면에 뭐 나옵니까 혹시? 오이 또 뭐 있습니까? 무 있지 않습니까? 뭐 계란 너무 찾지 마세요. 아니 참 찾아야죠. 물론 계란 흰자 위에도 콧물하고 똑같습니다. 선물이 그런 게 있지만은 무가 있잖아요. 무요. 무랑 그 배도 좋습니다. 배랑 냉면하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 조합이. 왜냐하면은 냉면 속에 전분이 많은데 그것을 분해 잘 해줄 수 있는 효소가 무와 배 속에는 아주 많다는 것이죠. 또 우리 불고기 젤 때 아까 이야기했죠. 키위 또 뭐 배 또 뭐 있습니까? 양파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효소는 아니고 다른 성분 때문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물론 됐습니다. 이제 그만 좀. 없는 거 좀 그만했어요. 그래서 그런 효소들 조합을 잘 맞춘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효소를 잘 활용하는 것이죠. 또 혹시 뭐 추천해 줄 거 없습니까? 뭐 혹시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콩국수에 뭐 이런 거 뭐 없을까요?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돼지고기 잔치에 갔을 때 새우젓 좋습니다. 새우젓 발효식품인데 그 속에 지방 분해한 효소가 많습니다. 단백질 분해한 효소 많고요. 그래서 지방 함량이 높은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하고 잘 어울리죠. 근데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우리 게장 같은 이런 경우 발효식품 아주 좋단 말이죠. 각종 효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도토리 묵이라든지 혹은 감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드시게 되면 감이나 도토리 묵 속에는 뭐가 있냐면 떫은맛 성분이 있어요. 그 떫은맛 성분은 여러분 혀가 막 오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들죠. 단백질도 그렇게 오그라들게 해서 변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효소 단백질을 변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만들어 놓은 효소 단백질을 좀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유의해서 드시라는 겁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효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윤활작용하는, 그래서 우리 생체 내에서 각종 대사과정을 원활하게 일으키면서 피할 것은 피하고 선별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윤활유, 불포화 지방이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 그럼 좀 어려워서 좀 죄송한데요. 지방이다, 기름기다 이거죠. 기름기에는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이런 두 가지 좀 뭐 좋은 지방, 나쁜 지방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근데 좋은 지방은 뭐냐 하니까 그게 불포화지방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뭔가 또 잘못된 면이 좀 있는데 지방은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한 건데 잘 보세요. 나쁜 지방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포화지방인데 포화는 꽉 차 있다 이런 이야기죠. 꽉 찬 지방이에요. 꽉 찼고 불포화 지방은 뭐가 덜 찼어요. 부족한 지방이. 그 어느 게 좋은 거예요? 꽉 찬 게 지방으로서 좋지. 그런데 왜 그게 나쁘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뭐냐면은 꽉 찬 지방, 포화 지방은 체내에 들어와서 지금 그림에 보다시피 여기 보이는데 포화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방을 포화 지방이라고 해요. 이 스트레이트로 곧바른 구조를 하고 있고 불포화 지방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뭔가 구부러져 있어요. 뭔가 들어갈 틈이 있어요. 불포화돼 있어요. 여러분들 산소는 아시죠? 수소는 혹시 아세요? 모르죠? 암소 반대말 수소. 그거 말고. 질소는 아세요? 질소는 아세요? 너무 어렵죠? 이길소 반대말이 질소예요. 자, 화학 그 기호 중에 보면은 좀 어렵죠. 산소는 아시잖아요. 수소라는 놈도 있어요. 수소가 불포화돼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포화지방은 요걸 가지고 있는 지방 기름기는 체내에 들어가면 곧 빨라가지고 분해되기, 소화되기가 아주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빨리빨리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칼로리원으로서는 지방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칼로리가 높죠. 그러니까 효율,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효율이 제일 높아요. 제일 자기 역할을 잘해주는 것이고 우리 사람한테 사실 우리가 못 먹는 시절에는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돼지고기, 돼지기름, 소기름. 그때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정말 좀 못 살았지만은 시골에서 말이에요. 지금이 중요하죠. 뭐 그때는 그때고. 그때는 그걸 먹고 싶어서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먹으려고 난리쳐요. 그거는 사람이 게을러서 그렇죠. 운동만 해준다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소모를 해줘야죠. 불포화 지방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저는 뭐 덜 된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부러져 있는 구조가 돼가지고 몸에서 소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체외로 그래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서 기름칠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창자에. 그래서 윤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비효율적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도 자, 그럼 어느 게 좋은 지방입니까? 왜 이거 불포화 지방 뭐 부족하고 지대로 역할도 못하는 놈인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은 잘 먹고 하니까 수준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될 수 있으면 살 안 찌게 하려고 가만히 있어도 그럼 불포화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드시더라도 체외로 잘 배설이 되니까 그래서 좋은 지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사실 뭐 저런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게다가 저런 구부러져 있는 구조에서는 뭔가 체내에서 나쁜 어떤 배설 물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흡착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첫째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해주는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설 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드시는 게 있으면 그게 굉장히 배설 작용이 중요합니다. 그 배변 작용을 하는데 도움 주는 제1등 공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섬유소도 있지만 이 불포화 지방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포화 지방은 어디에 많은가 이 말이죠. 어디에 많습니까? 불포화 지방은 주로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기름들입니다. 포화 지방은 상온에서 실온에서 고체로 주로 존재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놈을 오늘은 우리 사람 측면에서는 좋다고 봅시다. 그런 거 어디에 많아요? 이거는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식물성 기름이죠. 대부분 다. 뭡니까? 튀김기름, 대두유, 옥수수유, 뭡니까?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올리브유, 또 말씀하세요. 들기름, 참기름. 들기름 하니까 참기름 그렇게 하죠. 이런 데 많아요. 또 있어요. 또 식물성에만 있는 줄 아세요? 동물성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디입니까? 버터가 세상에 상온에 고체로 존재하지 액체로 존재합니까? 올리브가 거의 동물입니까? 그런 것도 이게 오리 기름도 될 수 있고 우리 해양 동물류 있지 않습니까? 오메가3, DHA, EPA, 등푸른 생선 기름. 거기는 구부러진 정도가 더 심합니다. DHA, EPA는 DHA 할 때 H가 6을 뜻하거든요. 6번 구부러졌다 이거예요. EPA 할 때 P는 펜타 할 때 펜타 다 5를 뜻합니다. 5번 구부러졌다. 많이 구부러지면 구부러질수록 바깥으로 이렇게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배설이 잘 돼요. 그래서 이런 윤활유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품들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식품들에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불포화 지방들은 그래 좋다 이게요. 드시는 까지는 다 좋은데 문제는 불포화되어 있으니까 뭐가 들어오기가 쉬운 거예요. 남하고 결합하기가 참 변형이 되기가 쉬워요. 특히 산소랑 잘 결합을 해버립니다. 이게 산패라 그럽니다. 산패. 기름을 여러분들 막 덜덜덜 볶죠. 그런 기름 쓰죠. 가열을 막 여러 번 해버리죠. 그러면 요런데 공기 중에 산소가 요리로 잘 들어올 수 있어요. 구부러진 대로. 그래서 이게 막 끊어진다든지 해서 혹은 중합체를 만들어 버린다 해서 기름이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껌해지죠. 껌해질 정도로 썼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건 독성 물질이 됩니다. 거기다 또 무슨 성격이 생깁니까?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게 저 물질이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몸에 아주 독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독성 물질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랑 접촉하기 아주 쉬우니까 산소를 피해줘야 됩니다. 그런 기름은 될 수 있으면 뚜껑을 꼭 닫아줘야 된다. 밀봉하고 또 가열 처리하면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신선한데 보관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산소가 하도 잘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분유 중에는 분유 속에 DHA, EPA 들어간 분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맨 처음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질소 충진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질소를 넣어놨어요. 우리 공기 중에는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사실 뭐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은 양이 공기 중에 뭔지 아세요? 질소가 제일 많은데 사실. 그러니까 산소만 알죠. 산소. 여러분들 그죠? 근데 질소가 많이 있어버리면은 아예 질소로 다 채워버리면 산소가 들어갈 틈이 없어. 질소는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산패가 안 돼요. 그래서 분유 속에 있는 지방들이 변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포화 지방이 많은 것들, 우리 뭡니까? 오메가3, 뭐 DHA, EPA, 뭐 이런 것들 변폐가 안 일어나게 질소를 충진을 시켜준다. 근데 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가정에서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늘한 곳, 냉암소, 갈색병. 왜냐하면은 햇볕에 또 약합니다. 자외선 이런데 쉽게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단시켜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뭐 기름을 그 뭐 한 번 따냈는데 공기랑 접촉해 버릴 텐데 어떻게 했냐 이거야. 그게 사실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기름은 1회 분량으로 좀 나누어서 좀 뭐 원래는 아주 뭐 냉동실에 좀 보관한다든지 하면서 좀 꺼내서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불포화 지방은 쉽게 변질된다 그랬어요. 산소를 잘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산패된다 그랬죠. 남이 이 기름이 산패되는 것을 미리 막아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물질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항산화제라 그럽니다. 이 기름이 산패된다 이것은 사람 몸도 사람에 비유하면은 사람의 경우에 산화된다 하면 노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산화제가 항노화제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형적인 보기가 비타민 E, 토코페롤이 있죠. 토코페롤. 또 참기름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기름 속에 보면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좀 아마 이야기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름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름들, 그 기름들을 그 기름들하고 같이 이 기름들이 변하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항산화제들을 같이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화학 합성품도 있는데 그것은 식품 첨가물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일정량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곁들여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포화 지방을 이용하는 까지는 좋은데 변질이 안 되게는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을 써가지고 드셔야지. 또 저장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모두에 제가 맨 처음에 저희 안방을 애들이 귀국 산장이다 그런다 그랬죠. 그럴 때 무슨 기름을 칩니까? 우리 뭐 이렇게 기름을 손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생활의 지혜 그래가지고 어떤 누구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뭐 콩기름이나 뭐 이런 거 식용유를 뿌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방법은 못 됩니다. 처음에는 관계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뻑뻑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 왜냐하면은 바로 그게 이제 기름이 변질되는 전형적인 복입니다. 뭐냐면은 콩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불포화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첩이라 그러죠. 문고리하고 옷장 사이에 경첩 거기에 이제 뿌려주게 되는 것인데 그때 원래 윤활유를 뿌려줘야죠. 원래 윤활유는 산패가 안 되는 그런 기름들입니다. 기계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 식용유를 뿌렸다. 그러면 처음에는 변폐 안 됐을 때는 매끈매끈하게 잘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좀 지나면서 그거 하면은 얼마나 그 속에서 꼬집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꼬집는 작은 부위에 압력이 많이 가해져 가지고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열에 의해서 또 공기 중에 산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끈적끈적하게 변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시꺼멓게. 그게 기름에 산패된 전형적인 복입니다. 순간적으로는 모면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변폐가 일어난다 이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원래 적당한 기계유를 같이 써야 되고 합당한 기계유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만일 뭐 콩기름밖에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항산화제를 같이 집어넣어서 뿌리려면 뿌려라 이거죠. 근데 항산화제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기름들은 불포화 지방 우리 식물성 기름들 있죠. 대부분 다 항산화제가 천연 항산화제가 다 들어가 있거나 이미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특히 색깔이 좀 변한다. 그럴 때는 버리세요. 예, 과감하게.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몸을 버리게 됩니다. 기름을 버리는 게 낫지 자기 몸 버리는 게 낫겠어요. 예. 그래서 이 불포화 지방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유의해야 될 점은 바로 이런 점들이 있으니까 꼭 반드시 유의해서 여러분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제가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효소. 효소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효소는 우리 몸 내부에서 화학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래서 원기 왕성하게, 우리가 소화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분해해서 조그만 단위로 만들어가지고 장내로 흡수를 잘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놈이 우리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에너지를 만들 거라는 겁니다. 이 에너지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젊게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에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으로서 효소가 아주 중요하고, 게다가 외부 침입이라든지 이런 균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항균 효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항암 작용을 하는 것까지도 또 다 나온다. 가령 오늘 다 이야기하면 효소 작용은 소화 작용은 기본이고, 분해해서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역 작용한 것이 우리 콧물 속에 있는 라이소자임처럼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유작용이 SOD 효소 같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노폐물 나오는 거 찌꺼기를 해소시켜 줄 수도 있고, 또 카탈라제라고 그래가지고 외부 균이 딱 들어오면 혈액 속에 들어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효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화 방지하는 효소도 있습니다. 텔로메라제라고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염색체 부분에 있는 것인데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하게 해주는 그런 효소가 있습니다. 이런 효소들, 그다음에 항암 작용까지 한다는 그런 효소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소들은 어디에 맞냐니까 새싹 채소라든지 이런 조그만데 좀 또 신선하게 드시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열 처리는 될 수 있으면 아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품 위생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그런데도 열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예비 열 처리 정도, 우리는 살짝 데친다 그러죠. 그 정도 선이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게 이제 효소에서 좀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고, 내부적으로 에너지 만들고 원기 왕성하게 해주는 윤활유로서 역할하는 것이 효소이고, 물리적으로 장 운동, 배변 활동을 제대로, 우리가 소화 안 된 놈들은 체외로 배설이 돼야 되니까 배설 잘 되도록 매끄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은 불포화 지방이다. 이 두 가지 이유는. 단 불포화 지방의 경우에는 아주 쉽게 산패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해서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항산화력이 있는, 그러니까 산화 방지 기능이 있는 그런 식품들 좀 드시는 게 좋다 이거죠. 우리 방 같은 경우에는 한 실험했는데 가령 이제 항산화 식품 이러면은 가령 뭐 우리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E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비타민 C는 물에 녹는 항산화제입니다. 근데 우리 기름을, 그래서 기름의 항산화력으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비타민 E를 하면 좋은데, 이 또 비타민 E 같은 경우나 토코페롤 뭐 똑같은 유사한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는 우리 식품이 다 물이 많은 식품이에요. 잘 섞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섞이도록 좀 만들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물도 좋아하고 기름도 좋아하면서 항산화력이 있는, 그래서 비타민 C하고 항산화력이 있는 물질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드는 그런 연구도 저희 방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저런 예들이 있으니까 좀 향후에 여러분들 아주 관심 있게 보시면은 앞으로 아마 장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끝으로 저희 방에서 사실 이제 좀 재미있게 실험 최근에 하고 있는 거 하나 좀 소개를 올리면은, 효소를 하나 활용한 것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표고버섯 여러분도 아시죠? 네. 아몬드도 아시죠? 네. 땅콩하고 아몬드하고 상당히 잘 효소를 활용한 전형적인 보기입니다. 뭐냐면은 땅콩 속에 뭐가 뭐냐면은 물론 지방 단백질도 있지만은 여성들 건강에 좋다. 뭐 대두 식품, 콩 식품은 뭐가 많다 그러죠? 이소플라본,
그래서 뭐 여러분들 갱년기 장애 해결하는 데 도움도 주고 골다공증 예방에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질이 천년에 존재할 때는 혹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 혹을 떼야만이 흡수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로는 대부분 자연에는 혹이 하나 붙어 있는 형태예요. 그걸 드셔도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이걸 떼주는 효소도 또 있습니다. 효소가 만능꾼이죠. 오늘 효소 많이 잘 들었죠, 그죠? 그런 혹 떼주는 효소가 표고버섯에도 있다는 걸 이제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혹은 아몬드에 전 세적으로 아몬드에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콩 아몬드 같이 나오는 케이스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건 상당히 효소를 잘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런 혹 떼주는 효소가 최근에 지금 저희 방에서 이제 대학원생이 하고 있는데 호박 씨앗 안에도 있더라 이겁니다. 옛날에 뭐 뒤로 호박씨 깐다 뭐 이런 거 호박 씨앗에 아주 좋은 효소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활용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널리 흔해 있는 것이 효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체내에서는 수많은 대사 과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대사 과정 수천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 수만 가지 종류의 대사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하나마다 다 효소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소 종류가 무지하게 많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 하나라도 뭐 없으면 관계 없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아닙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주 가령 우리가 최근에 고우셔병이라 해서 어린 아이가 배가 이렇게 볼록해지면서 지방 관련된 효소가 하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효소 중요하죠. 윤활유로서도 중요하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그 두 가지 윤활유에 대해서 조심해서 드실 것도 있고 하니까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이름만 알고 있던 그 단어들을 잘 조합해서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강의 중에 그 방이란 단어를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는 그 장롱이 삐걱거리는 귀곡산자, 사실 안방이고 또 하나의 방은 우리 장 교수님께서 식품생명공학을 연구하시는 연구팀이 함께하는 연구실을 언급해 주셨는데 강의를 듣고 보니까 저희가 효소를 좀 너무 무시하고 산 게 아닌가, 너무 무관심하게 효소에 대해서 좀 대접을 잘 못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효소 자체를 너무 모르기도 했고 그게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꼭 보면 발효, 효소, 효모 뭐 이것도 또 헷갈려 하더라고요.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효자만 같다고 해서 뭐 버스하고 스케치하고 숫자가 똑같아 가지고 그 똑같은 게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다릅니다. 그래서 발효는 현상이고 그것을 이과시키는 게 물질이 효소다. 이건 좀 엉뚱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뭐 식사를 하고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나? 방귀가 좀 많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유달리. 이게 그렇습니다. 특정 식품이 효소와 작용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왜 방귀 안 끼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아니 대뜸 그런 질문을 하실 줄 몰랐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화를 안 시켜서 더부룩해서 나올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통밀식품이라든지 현미 껍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체내에서 분해하는 효소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걸 잘 분해한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소나 양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분해가 안 돼 가지고 대장에서 가스가 차 있는 경우고 오히려 거꾸로 무 같은 경우를 많이 드시게 되면 또 그런 현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분해를 너무 또 잘 시켜주고 하니까 소화가 잘 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배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내내 궁금했던 것이 왜 어른들께서는 밥이 보약이라 그래서 정말 밥만 제대로 잘 챙겨 먹어도 따로 뭐 보약을 챙겨 먹을 필요가 없다. 뭐 비타민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음식으로 잘 섭취하기만 하면 따로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효소도 그러면 식탁에서 충분히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쭉 드렸죠, 그죠? 뭐 각종 효소들 뭐 곡물에도 있었고 우유에도 있었고 과일 채소에도 있었고 발효식품에도 있었고
뭐 다 늘려버리는 생명체 내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식물체, 동물체 다 있습니다. 사람이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것도 지금 근데 희한하지 않나요? 나도 내 몸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내 몸은 분해하지 않죠. 분해 안 죠. 예. 내 거 남은 거 구분을 할 줄 압니다. 이런 걸 자기 방어 작용이라 그럽니다. 그런 자기 방어 작용이 있어가지고 나의 거는 분해 안 하는데, 근데 사람이 운명하게 되면은 그때는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분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충분히 밥으로 해결이 되고, 만약에 예. 좀 부족하신 분들은 또 다른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 이 말씀드렸던 것은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체는 어디 효소가 다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중고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운동량도 부족하고 책상 앞에만 앉아 있다 보고 또 식사도 불규칙적으로 되게 많아지잖아요.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예. 뭐 특정 효소가 부족하거나 뭐 소화 이럴 때도 효소가 있고. 특히 부족해서 그렇죠. 예. 그럼 뭐 뭘 어떻게 좀- 뭘 어떻게 그래서 가령 침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제 같으면 있겠는데, 침샘을 자극해서 침을 많이 나오게끔 신 음식들을, 그래서 뭐 신맛 나는 과일이라든지, 새콤한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자극을 하는 거죠. 소화샘을 자극을 하는 거죠. 침샘을 자극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소화 효소 우리 췌장에서 많이 나오게 만든다든지, 침 많이 나오게 해서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그 공부 시간만큼 식사 시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럼요. 충분히 확보를 그렇죠. 해줘야 그리고 돼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니까 또 쉽게 피로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좀 제어를 해가면서 예. 좀 느긋하게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 반- 보통 예. 학원 주변 편의점에 그렇죠. 보면요, 예. 학생들이 그냥 후루룩 그냥 네. 네, 컵 너무 라면, 빨리 용기라면 먹고 먹고, 예. 그런 게 아주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반대로 어르신들도 사실 소화가 안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르신들은 신 걸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좀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으면 신걸 즐기도록 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무래도 운동을 이렇게 가볍게 해주는 것이 에너지를 많이 써버리면은 뭔가 자꾸만 뭘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찾게 드시는 걸, 근데 뭔가 드시는 것을 찾게 된다는 소리는 드시는 것을 분해하는 효소가 많이 나오게끔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몸속이 자꾸만 이제 운동을 해주면서 노폐물이 조금씩 쌓이는 것을 제거해주는 능력도 자꾸만 생겨요. 그 제거해주는 효소가 자꾸만 되는 거죠.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젊게 사실 수가 있겠죠, 오래. 어찌 보면 효소를 좀 잘 챙겨야 되겠어요. 예.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뭐 병상에 계신 분이다 하더라도 조금 움직이셔야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 그럼요. 그렇게 해서 자꾸만 효소를 유도를 해내는 방법도 있겠죠. 아,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얘기라서 조금 안 됐습니다만, 전 술을 전혀 못 하거든요. 예, 술 예. 요만큼만 마셔도 예, 막 예, 얼굴이 예. 빨개지고 좋습니다. 두통에 시달리고 난리가 나는데, 예. 흔히들 이제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다라고 예, 예, 얘기하시잖아요. 예, 예, 좋습니다. 남편들의 알코올 분해 효소에 관심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오늘 하여튼 뭐 질문을 그래도 적당한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 받으셨어요. 알코올 분해하는 효소는 유당 분해하는 효소하고 달리, 유당 분해하는 효소는 사람 몸에서는 안 나오지만 대장균은 나온다고 그랬어요. 유도되고 이렇게 하는데, 알코올 분해하는 효소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있는데 그게 유도되는 효소입니다. 즉 유도된다는 말은 그게 자기 짝이 되는,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자꾸 이렇게 효소 많이 나와요.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갈수록 점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술을 능력이 마시면 떨어집니다. 는다는 말이 그게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안 드시기 때문에 더 안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태화가 되는 걸 수도 예, 있군요. 술 많이 드시는 친구분을 사귀시면은 같이 드셔야 됩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뭐 요만큼이라도 먹으면 다음날 뭔가가 몸을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막 주물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술을 드시면 그죠? 네네. 아, 그러면 억지로 뭐 드시려고 그래 노력하실 필요는 아, 없어요. 네, 그냥 안 마시고 사는 게 나은 거죠. 네. 그런데 알코올 분해하는 효소는 어쨌든 유도되는 그런 효소이기 때문에 사람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드시면은 유도가 되기도 하죠. 교수님은 근데 이렇게 아는 게 많으셔가지고 밥 먹으러 가면 참 곤란하시겠어요. 아니 진짜 예. 함께 식사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질문을 많이 하죠. 네. 정말로 많이 합니다. 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사람한테 참 구박도 많이 받아가면서 그런데
단 즐거운 것은 다른 분들이 그래도 이해해주고 잘 따라주고 하니까 고맙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겠죠. 하는데 밥 먹을 때만큼은 뭐 어디 그런저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시장기가 그런 거 다 막아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도 교수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메뉴나 왜냐하면 그렇고 저희가 따라 먹으면 뭘 주로 드시는지 네. 궁금하시죠? 저는 좋아하는 것은 음식보다도 운동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야구를 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동호회로. 아마추어 야구부터 했고 야구 지도 교수도 했고 하고 있고 그런데 야구 선수로 뛰실 때는 포지션이 어떻게 되셨어요? 그 야구 선수까지는 아닙니다. 아니 동호회 활동하실 동호회 때. 활동. 네. 세컨 베이스. 아, 이루수를. 예, 그럼 이루수를 몇 번 타자셨어요? 이거는 뭐 감독님이 정해주는 대로 갔는데 주로 1, 2번 쳤습니다. 발이 빠르신가 보네요.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감독님이 그래서- 다 실력에 따라 정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안 그러면 얼굴 보고도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제일 즐기고 그 다음에 음식은 가령 이렇게 채소류들 많이 먹죠. 집사람 채소류도 날것으로 주로 드시나요? 주로 간장에 이렇게 된장에 이렇게 잘 찍어 먹습니다. 양배추라든지 이런 것들. 예. 알겠습니다. 10km를 한 60분대 주파를 하니까 느리지는 않은 편입니다. 빠르신 거죠. 무척 빠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루수를 했다는 것이죠. 은근히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원리를 설명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런 게 몸에 좋다는 건 알았잖아요. 근데 왜 좋은지를 설명을 해주니까 저는 참 속이 시원했어요.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예, 감사합니다. 뭐 초반에 떨리신다고 하더니 말씀 아주 명쾌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셨죠? 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서울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의 장판식 교수셨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하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고요.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왕에서 백화점 상품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백화점 상품권, 농수산 홈쇼핑에서 백화점 상품권 마련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금요일 생생 토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당을 활기차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방청석에 계신 분들의 웃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분들이 아마 30년 전에는 이러고 웃으셨을 거예요. 예. 네, 다 압니다. 네. 여자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변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가 나이 들수록 변해가는 5가지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나눠보겠습니다. 5가지나 돼요? 그렇다네요. 네, 내일 아침에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